안녕하세요. 홍동상사 이병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참깨 품종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왜 닉네임이 종자왕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까요?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아니면은 저 같은 종자파리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아니면은 리플릿이나 포장지에 써져 있는 그런 미사 여부들을 보고 선택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신뢰할 수가 없죠. 특히 종자 회사들의 그 얘기를 전부 다 믿는다는 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회사들이야 다 자기 품종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물며 저 같은 종자파리들은 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래도 저만큼은 믿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자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자회사라고 부르는 민간기업, 그리고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진흥원 같은 정부기관, 이렇게 두 가지 주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 토마토, 멜론, 수박, 그리고 참외, 또 뭐가 있나, 해간, 이런 종자들은 고부가가치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물들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관에 비해서 기술이 훨씬 뛰어납니다. 데이터나 연구개발 쪽에서는 관에서는 아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뛰어납니다. 마치 동네에 있는 보건소,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참깨나 콩, 이런 작물들은 개발 주체가 어디냐면 바로 관입니다. 관. 국립종자원이나 농업기술진흥원이거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깨나 콩, 이런 작물들은 민간기업이 연구나 기술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기에는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냐? 참깨 품종을 고르실 때는 농진청 데이터를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품종이 병에 강하다면 진짜 강하고, 병에 약하다면 약한 게 맞습니다. 품종마다 내병성이나 수확량 등 품종 특성들을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수치화를 해놓고 이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고추처럼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작물은 이런 데이터가 없거나 있더라도 공개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의심병 환자가 자체 시범포를 하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아무튼 참깨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다 관에서 해놨습니다. 관에서 신품종을 개발한 뒤에 수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검증이 완료가 되면 이거를 민간 기업의 종자의 판권을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품종이 건백, 강유, 조백, 이런 품종들이고요. 이렇게 관에서 개발한 품종들을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직깨나 백설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슷한 이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수직깨랑 백설깨겠죠. 참깨 종자의 개발 주체가 100%가 다 관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 주체는 관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설이 좀 길잖아요. 왜 그러냐? 사실 어마어마한 품종을 하나 소개하려고 밑밥을 잔뜩 깔아놨습니다. 오늘 소개할 품종은 영웅참깨입니다. 품종이 얼마나 좋으면 이름이 영웅인지 이거를 농진원에서 장명한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이름입니다. 보통은 관에서 개발하는 품종들은 이렇게 이름에 힘을 빡 주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아무튼 농진청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확량.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모든 품종들 중에서 수확량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이제 10아르 300평당 수확량이 158kg. 이거는 같은 외래깨인 건백 대비해서는 28%나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경북 안도 임하면 참깨 장목반이 있는데
이거를 작년에 시범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 품종들 대비해서 수확량이 30%가량 높았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두 번째는 내병성입니다. 참깨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역병하고 시드름병입니다. 이거는 걸리면 그냥 작살납니다. 밭 자체가 그냥 다 박살나는 게 이 역병과 시드름병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밭을 만들 때 역병약을 무지무지하게 이빨에 집어넣어야 되고, 사실 시드름병을 예방하는 살균제는 뭐 뾰족한 게 없기 때문에 두둑을 좀 높게 만들고 배수를 좋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역병과 시드름병에 저항성 있는 품종이 드디어 나왔다니. 그런데 이미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강유입니다. 강유. 근데 강유는 농진청 데이터로는 300평 기준 수확량이 137kg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강유가 나름 회심의 품종이라서 그런가 이번 공식 자료에는 건백과의 비교만 있습니다. 어쨌든 걸리면 답이 없는 역병, 시드름병에 아주 강한 저항성을 가진 품종이면서 수확량이 전무후무한 정도인 품종이 바로 이 영웅입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다 보니까 왜 이 참깨 품종 이름이 영웅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재배를 해봤느냐? 아니요, 솔직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나름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 좋은 품종들을 만들어내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그걸 또 시범 재배를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왜 제 닉네임이 종자왕인지 알려드리겠다고요. 어떻게? 이거를 제가 재배를 해봤느냐? 아니요. 이걸 내가 개발했느냐? 아니요. 근데 왜 네가 밥숟가락을 얹고 있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숟가락을 얹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종자팔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종자의 보급. 이 영웅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신품종들이 관에서 나오면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사업회사는 종자광장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자는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나종자고요. 당연히 4월 초인 지금은 이미 구하기도 늦었고, 미리 신청을 안 했다면 이 종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곳에서 작년에 시범 재배했던 분들께 이렇게 아름아름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밖에 없고, 그 직거래가 되리란 보장이 없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거 제가 코팅 종자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미리 준비한 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일합니다. 기가 막히죠? 종장 맞죠? 뭐 아님 말고요. 어쨌든 지금 종자를 코팅하고 있고, 포장이 돼서 나오려면은 4월 15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4월 15일 전까지 문자로 예약을 받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속는 셈 치고 심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농진청에서 말한 건데 속일 수가 있습니까? 관에서 얘기한 건데. 올해 외대참깨를 심으시려면은 무조건 이거 영웅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직 흑농상사에서만 코팅 종자로 가능합니다. 기가 막히죠? 호들갑은 여기까지 하고, 올해 참깨농사도 이 영웅과 흑농상사와 함께 대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풍! 감사합니다.